자,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차시고요. 15차시고 교과서는 뭐예요? 126, 127, 128쪽이네요. 126쪽부터 128쪽까지 보면 되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잠깐 흐름 알아보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1895년에 이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이 있었고, 일본의 갑오개혁이 있었죠. 동학농민운동 2차 실패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명성황후 민씨가 러시아에 붙으려고 했어요. 러시아에 헬프를 요청하자 명성황후 민씨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쵸. 을미사변이 있었고, 이 당시에 의병이 조금 발생을 했었죠. 국모가 죽었으니까. 자, 이것에 쫄아버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버리는 아관파천을 발생합니다. 아관파천이 발생을 하죠. 이때 온갖 우리나라의 그런 이권들이 서양의 열강들한테 넘어가죠. 중간에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서재필이 들어옵니다. 서재필은 여러분 몇 번 얘기했다시피 그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 때 실패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이었어요. 독립협회가 세워지고 독립신문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독립문도 만들어요. 만민공동회까지 기억하시면 완전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왕한테 돌아오라고, 황제한테 돌아오라고 했어요. 1897년에 환궁을 하죠. 드디어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대한제국을 만들죠. 어디서요?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못했어요.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일본이 이깁니다. 자, 일본이 승리를 하고 1905년에 뭘 합니까? 을사늑약을 합니다. 을사늑약의 주인공은 이토 히로부미와 또 누구예요? 을사 오적이죠. 그 중에서 한 명을 꼽자면 이완용이고요. 을사늑약이 끝난 다음에 자결한 사람도 있었어요. 민영환 같은 사람들은 자결을 하죠. 슬픈 일이었어요. 1907년에 경찰권을 뺐고요. 그리고 또 군대 해산을 합니다. 군대 해산을 하고 고종이 퇴위를 당하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의병이 한 번 또 생깁니다. 의병이 한 번 또 생기고 13도 창의근이라고 서울을 공격하는 의병이 생겼었는데 실패하죠. 실패하는 이유는 양반 쌍놈 따지다가 자기들끼리 그런 거죠. 중간에 한참 얘기를 하자면 1907년에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결사 단체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909년에 10월 26일에 누가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습니다. 어디서 있었냐면 하얼빈역에서 있었죠. 하얼빈역,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있었고 1910년 8월 22일 날 조약을 하고 29일 날 순종이 재가를 하죠. 이걸 선생님은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영원히 빼앗긴 그런 날이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 중간에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헌병이 통치를 하였다. 중간에 뭐 했어요? 또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를 많이 뺏어갔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배운 것들은 뭐 신흥무관학교 배웠죠. 신흥무관학교 배웠고요. 이건 이회영 선생이 지은 거였고 안창호 선생도 중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지만요. 자, 3.1운동 전후로 국내외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통합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고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통합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상하이라고 하면 여기죠. 바다 쪽이에요. 바다 쪽.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 국내 독립운동을 지휘를 했습니다. 독립자금을 모으고 다른 나라의 외교활동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싸웠어요. 사람들끼리. 뭐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 뭐 김구를 따르는 사람 많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의 한인애국단 1930년이에요. 조직하고 무력으로 일제에 저항해 광복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대표적으로 한인애국단 하면 윤봉길 선생님이죠. 자, 윤봉길 선생님이 1932년쯤 이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날짜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뭐 검색을 해보자 이따가. 남자연이라고 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도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중국 상하이. 상하이에서 항저우, 난징, 우한,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양, 충칭 정부랑 상하이 정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왜 계속 이동을 했을까요? 일본이 감시가 되게 심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감시가 너무 심했고 재정적 압박이 엄청 심했어요. 약간 여기는 들키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키면 엄청 일본한테 압박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인애국단은 윤봉길은 상하이의 훈코 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졌다는데 왕을 죽이진 못해요. 아무튼 근데 이게 되게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장제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 몇 억 인구가 못한 걸 조선인 한 명이 했다고 되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칭 임시정부에 장제스가 엄청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윤봉길 한 명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하드캐리를 한 거지, 그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지역의 독립군을 모아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어요. 이게 1940년입니다. 광복군을 모아서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어요. 근데 전쟁을 준비했다고 나오죠. 그쵸? 전쟁을 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인데 광복군은 만들었지만 전쟁을 하진 못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권을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갖췄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뿌리가 되었죠.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면 뭐겠어요?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역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선생님이 개성했다 했죠. 이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혔어요. 한다고 쓰여 있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직 공화정 이런 거 모르는데 공화정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황제가 있었잖아요. 순종이 마지막 황제잖아요. 근데 황제 말고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정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윤봉길을 보내는 김구의 마음, 이것도 좀 슬픈데 윤군, 이 백범일지의 유명한 책이죠. 윤군은 자기 시계를 나에게 꺼내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슬프죠.
하기에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김구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어린 윤봉기를 죽음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나는 목이 맨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했더니 윤군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해 먹이를 숙였다. 으아, 가슴 아프다. 김구는 여러 어려움에도 독립운동가를 이끌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봉길 의거는 일제와 싸우던 중국인의 한국의 독립 의지를 보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장제스가 얘기했다고. 몇 억 중국인이 못한 걸 한 명의 조선인이 했다.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충칭 임시정부를 장제스가 도와주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군의 활동인데요. 한국을 비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이거 나오거든요. 그 장군이 김자진 장군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김두한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투,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1920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을 진압하려고 봉오동에 공격했는데 유인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청산리 대첩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냥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신흥무관학교 기억납니까? 신흥무관학교 누가 만들었어요?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선생이 만들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금은 신흥무관학교가 경희대학교로 계승되었다고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홍범도와 김자진 장군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써봅시다. 여기 뭐야? 유리한 지형과 전술을 이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술이 뛰어나 승리할 수 있었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뭐라고 쓰면 될까?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고 있었다.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고 있었음. 이런 얘기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래도 오늘도 한 번도 인터넷을 안 찾아보면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오늘은 뭘 찾아볼 거냐면, 오늘 뭐 찾아볼까요? 지난번에 봤던 거네요. 서대문 형무소 28 이런데, 오늘은 뭐 볼 거냐면 여기 들어가서 윤봉길 기념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도 실제로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주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생애 만화가 있어요. 이북으로 만나는 윤봉길 선생님의 만화를 볼 수 있나 봐요. 여기서. 오호, 신기하다. 매헌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이제 윤봉길 선생님의 얘기가 나오겠죠. 왜 안 넘어가? 뭐야? 왜 안 넘어가? 에이, 뭐야 이거. 거기서 이게 태블릿 PC라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컴퓨터에선 됐었는데 아쉽구만. 여러분들 혹시 이거 내용 괜찮으니까 꼭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안 열리는 거야? 에이, 별로다. 태블릿에서도 열리게 해주지. 자, 그리고 매헌 기념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설 현황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시는 상설 전시. 이거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있고요. 크로마키랑 VR 체험도 있네요. 중앙홀이 이거고, 1층 전시실에는 그런 윤봉길 선생님이 무엇을 했는지, 생활유품 같은 것도 있어. 책을 썼나? 그리고 체험 코너 같은 거, 영상도 볼 수 있고, 가족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 전시실에선 뭘 하고 있을까? 지금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겠죠. 윤봉길 선생님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상하이에서 마지막 그걸 했었잖아요. 그쵸?
상하이에 첫 발을 내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영웅의 작별. 아 이거 그 교과서에 나온 거죠. 제 시계는 1시간밖에 쓸 수 없을 테니까요. 이거 슬픈 영상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어디 가볼까요? 백범 김구 선생도 아마 기념관이 있어요.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지 않겠죠? 김구 선생님 기념관 바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 진짜 다 코로나네 다 코로나. 이거 그냥 닫으면 되나? 이것도 그냥 닫으면 돼. 있다. 백범의 생애를 볼 수 있어. 백범 선생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네요. 뭐 정의로운 사람, 담대함, 용감함, 포용성. 이 안경이 약간 김구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 김구 선생님 이게 되게 좋은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하고 그 다음 소원도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글입니다. 멋있잖아 사람이 그죠? 김구 선생님은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됐는데 암암리에 이승만이 사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 기념사업회로 넘어왔구나. 선생님은 그걸 보고 싶었는데 전시가 뭐가 돼 있는지 상설 전시 보면은 뭐 백범 선생님의 좌상이 있고 보면 뭐 연보가 있어요. 76년에 태어났네요. 76년에 태어나서 그랬다. 그랬다. 돌아가신 건 광복을 보고 돌아가셨어요. 광복할 때 70세였네. 70세였어요. 뭐 유년기를 볼 수 있는 어린 시절 이름은 창암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전시관 한번 홈페이지라도 보시면 김구 선생님과 윤봉일 선생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거 있는데 1930년에 한인애국단 있잖아요. 한인애국단은 약간 임시정부에서 만든 그런 무장투쟁 기관이었다고 얘기하면 1919년에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의열단이란 단체가 있어요. 여기도 되게 거칠어. 막 이렇게 폭탄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님 들어봤죠? 이 밀정이란 영화에서 나왔었나? 근데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신흥무관학교가 진짜 하드캐리 했지 그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열단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의열단을 보면 선생님 나무위키가 좋더라고. 의열단 1919년 11월에 만들어졌고 설립자는 김원봉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이 약간 그런 수배 사진 같은 거였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뭐 단장은 김원봉이 맡았다. 이 13명은 광복대까지 단 1명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 위쪽에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김원봉과 윤세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의열단과 중국 공산당의 활동으로 인해 광복대까지 생존은커녕 1920년대에 모두 사망을 했다. 가슴이 아프네. 공약 10조 보면은 10번 되게 무섭지 않아요? 단위에 배반한 자는 처살한다. 여기 좀 약간 거칠지 약간. 여기 대박. 맨 위에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시인 이육사도 의열단 단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여기 봐. 아리랑에서 1927 처형당한 의열단원들이 7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와 진짜 가슴이 아프네. 그렇군요. 의열단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한인애국단하고 같이 소개할 때 꼭 의열단을 같이 소개를 하거든요. 오늘 뭐 홍봉도 장군, 김저진 장군, 봉오동 전투,
그 청산리 대첩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른 진도 끝내고 선생님이 한번 싹 정리를 해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 꾸준히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